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 준비를 해봤어요. 부동산 중에서도 청약통장 딱 당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은 나중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재테크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이승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부 마스코트 황혜선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 준비를 해봤어요. 부동산 중에서도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시다는 건 아는데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저도 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살 때 청약통장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은 많지만 조금 애매한 거. 아파트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모든 아파트에 청약통장이 필요한 건 아니죠.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론 청약통장이 소득공제 같은 혜택이 있지 않나요?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일단은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또 하나 세대주여야 돼요. 중요한 게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1년에 300만 원씩 소득공제를 인정해줘요. 최대.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으시더라도 5년 이내에 폐지를 하신다. 그러면요, 그동안 받으셨던 소득공제 혜택은 토해내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가입하고 계세요. 혜택 없이도. 왜냐하면 언젠간 쓸 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청약통장밖에 모르기는 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종류가 또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이 청약통장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청약저축이니, 청약예금이니, 청약부금이니 이렇게 있었는데 2015년 9월부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 만능통장 하나로 다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존 상품들은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럼 예전에 가입하였던 통장들은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은 그냥 기존에 갖고 계신 거 쓰는데 또 용도가 제한이 됐죠. 근데 지금 통장은 제한이 좀 바뀌어 있죠. 최근에는 특히 청년들 19세부터 34세로 위한 청년 종합통장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높은 금리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연 4.5%라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납입 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도 해주고요. 물론 300만 원 한도입니다. 월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청약 당첨되시면 계약금 납부를 위해서 1회 중도 인출도 허용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도 지원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4년부터 청약 인정 납입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청약 점수를 높이려면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는 게 유리해요. 너무 좋은 정보들인데요. 혹시 청약통장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청약통장을 새 집을 분양받으실 때 쓰니까 새 집을 분양받는다는 건 뭐예요? 청약에서 당첨이 돼야 돼요. 기존에 집 사실 때는 필요가 없지만 청약의 장점이 뭐냐면요,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양가라는 게 비싼 분양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 저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 마진이 남는 경우가 많죠. 그럼 청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 중에서도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이 또 있다고 하고 또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차이도 있다고 들어서 이런 차이들도 궁금해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가 국가 땅에 국민들 살라고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공공분양이에요. 기존 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해서 지어서 분양하는 건 민간분양이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도 아셔야 되는데요. 특별공급은 자격 제한을 두는 겁니다. 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유형들로 자격 제한을 두는 거죠.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일반공급은 이런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죠. 청약통장에도 이런 차이가 있군요. 당첨자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 성전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느냐와 얼마나 많은 횟수, 월간 단위로 요거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돈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해요. 민간분양에서는 가점제가 원칙인데, 가점제란 건 뭐냐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거든요. 민간분양에서는 청약 가점을 얻는 게 중요한데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같은 특별공급, 일반공급이라고 해도 공공분양으로 하는지 민간분양으로 하는지에 따라 공급 비중과 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이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추첨제로 시작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주요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그 선당 후금이란 말도 있잖아요.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은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셔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거냐? 그냥 일단은요, 무조건 오래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가입할 거냐? 예전에는 미성년자들도 2년은 인정해
줬어요. 근데 작년 7월부터 5년으로 늘어났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중학생 올라가면 가입을 시켜놓으란 얘기예요. 꾸준하게.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훨씬 유리하고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그 이전에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혼인신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일찍 결혼을 하셔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란 게 있어요. 요거로 이제 신청하시면 경쟁률이 가장 낮아요. 결혼을 일찍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청약에 당첨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또 왜 얘기가 나온 걸까요? 로또 분양 막 이런 얘기 네네네. 나오잖아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어요. 정부에서 분양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로또 청약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꼭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분양가가 저렴하다거나 또 시세 대비 괜찮다고 하시면 당첨됐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최소한 계약금은 내실 돈이 있어야 돼요. 보통 분양가의 10%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당첨이 되셨다가 계약금 마련이나 대출 이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약금 요거는 이제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도 1% 정도 내셔야 돼요. 생각보다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청약이라는 기회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면서도 유효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비쳐놓으시고 당첨 확률을 기대하시는 게 집을 최대한 싸게 사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의 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